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라. 오직 마음을 도리에 맞게 쓰다 보면 좋은 일은 저절로 오게 된다. 안녕하세요. 한마음 선언을 이끄셨던 대행 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생전에 불자들을 일깨우곤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화낼 것 다 화내고서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지어놓은 공덕이 없으면 부처님께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기게 해달라.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한다 해서 지어놓은 공덕이 없이 복이 오겠느냐 하는 말씀이겠죠. 어느덧 한 해가 가고 2017년의 마지막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바라기 전에 나는 올 한 해 어떤 공덕을 지었던가, 어떤 덕행으로 한 해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는가 돌아보는 그런 달이 12월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피아노와 해금 그리고 하모니카 이런 악기들이 서로 어울려서 다정다감하게 대화를 나누는 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요 오빠 생각입니다. 오리엔탱고의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주를 하고 신날세 씨가 해금 연주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시인이면서 화가인데 이렇게 악기까지 연주하는 김재진 시인이 하모니카 연주를 한 우리 동요 오빠 생각으로 오늘 첫 순서 열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박노해 시인이 지난 여름이던가요? 라오스의 아침이라고 하는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전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제 앞으로 붙여온 책을 보았는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책을 넘기면서 사진과 글을 보다가 정말 가슴 뭉클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진전 책에 참으로 인상적인 글과 사진이 하나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불교 국가인 이 라오스에서는 한 생을 마친 수백 년 된 고목들이 이렇게 나무 둥치만 서 있는 거예요. 나무가 고사를 한 겁니다. 고사를 해서 윗둥치는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어느 만큼의 둥치는 그냥 세워져 있는 거죠. 뿌리와 그 몸체가.
이제 그런 나무 둥치를 먼저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무 둥치 위에 그릇을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올림픽 성화 때 왜 이렇게 불을 담아두는 그릇, 이렇게 오목한 그릇을 그 오래된 고목나무 위에 둥치 위에 그 그릇을 올려놓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종자 싹을 그 그릇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자 싹 이야기, 담아두는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진도 아름답고, 아이가 이게 그 사다리를 놓고 까치발을 디디고 올라가서 자기의 그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그 고목나무 위에 있는 종자 싹을 담아두는 그릇에 계속 그 씨앗을 이렇게 담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자 싹을 틔우는 곳이 종자 싹 보관소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이곳이 바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과 같이 성스러운 장소, 성소였던 겁니다. 다음을 생각하는 희망의 싹을 모시는 그런 사직의 성스러운 그런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박 시인의 말로는 태양과 별들이 그 종자 싹을 품어주고 그리고 단련해준다, 이런 멋진 말도 했더군요. 정말 그 라오스의 아침은 오렌지빛 가사를 두른 스님들의 탁발 행렬이 남방불교 국가들의 하루 해가 시작되는 아주 멋진 풍경입니다. 그러면 길에 무릎을 꿇은 불자들이 각자의 정성으로 올릴 공약물들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맨발의 탁발 스님들께서 서서히 다가오면 스님들에게 공약물을 이렇게 넣어드리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물질 세계와 정신의 세계가 둘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곳으로서 아침을 열어갑니다. 정말 이렇게 거룩한 공양이 오고 가는 땅, 그 라오스에 제가 그 사진에서 고목나무 위에 종자 싹을 보관한다, 그 종자 싹의 성소를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안에 불성을 간직하듯 그렇게 보호한다 하는 이야기가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라오스를 가보지 못했어요.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12월이 되고 보니 이제 내일 모레 글피 12월 10날 두 번째 주 일요일이 제가 있는 사찰 정각사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 아픈 어린이 돕기 성금 전달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중에 지금 3년째 해마다 라오스에 세워진 어린이 병원에도 성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방송 보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연말을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Den tåra du fäller tårar vår. Det smile som du smiler vårt smil. Den trasige väg du må gå, den går vi alla med dig.
목소리 속에서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그렁 이렇게 눈에 맺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눈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편의 시를 매주 여러분께 공양 올리고 있는 시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의식을 저 먼 우주 공간까지 확장시켜보는 그런 명상시 한 편을 골라와 봤는데요. 나나오 사카키의 내 둘레에 둥근 원이 있다라는 이런 시예요. 시 제목부터 좀 범상치 않죠? 내 둘레에 둥근 원이 있다. 이 나나오 사카키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시인은 아니고요. 일본에서는 죽는 순간까지 지구를 걸으며 대지와 인간의 관계를 노래한 기류의 시인으로 통하고 있더군요. 스스로 평생 살면서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만들어 본 적도 없다. 정말 그냥 길에서 살다가 길이에서 떠난 사람. 돌아갈 고향도 없이 그저 온 세상을 떠돌며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갔다고 하는군요. 오직 시와 여행으로만 일생을 보냈다는 이 나나오 사카키는 어떤 우주관과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읽어드리게 될 이 한 편의 시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의 인생관 그리고 우주관이 단박에 드러날 겁니다.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기류의 인생을 살아온 나나오 사카키. 오늘은 그의 시 내 둘레에 둥근 원이 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귀담아 들어보실래요? (1m) 크기의 원 안에서는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할 수 있다. 10m 크기의 집 안에서는 편히 잠들 수 있고 빗소리 또한 자장가처럼 들린다. 100m 크기의 밭에서는 농사를 짓고 염소를 키울 수 있다. 1000m 크기의 골짜기에서는 땔감과 물과 약초와 버섯을 구할 수 있다. 10km 크기의 숲에서는 너구리, 찌르레기, 나비들과 뛰어놀 수 있고 100km 크기의 산골 마을에서는 한가하게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1만 킬로미터 크기의 원 안에서는 여름엔 남쪽의 사모초를 구경할 수 있고 겨울엔 북해에 떠다니는 얼음산을 보러 갈 수 있다. 하지만 1만 킬로미터 크기의 원 안에서는 지구의 어디로든 걸어갈 수 있으리라. 10만 킬로미터 크기의 원 안에서는 반짝이는 별들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고 100만 킬로미터 크기의 원 안에서는 더없이 환상적인 오렌지색 우주 공간에 동쪽에 달이 떠 있고 서쪽엔 해가 떠 있을 것이다. 100억 킬로미터 크기의 원 안에서는 태양계의 여러 행성들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고 1만 광년 크기의 원 안에서는 은하계가 봄날의 꽃처럼 피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100억 광년 크기의 원 안에서는 안드로메다 성운이 흰 벚꽃처럼 회오리치고 있으리라. 이제 1000억 광년 크기의 원을 그려보라. 그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념조차 사라진다. 그곳에서 당신은 다시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게 되리라. 네, 그 넓이와 크기를 가늠할 수조차도 없을 만큼 거대하고 그러면서도 광대무변한 그런 시입니다. 나나오 사카키의 내 둘레엔 원이 있다. 이 시를 여러분 한 줄 한 줄 잘 음미하면서 따라와 보셨나요? 1m에서 시작해서 100m, 1000m,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100만 킬로미터, 1만 광년까지 나를 중심으로 원을 그렇게 하나씩 원심 돌리듯이 키워나가다 보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상도 점점 더 커지게 되겠지요. 문득 우리는 일생 동안 얼마만한 크기로 원을 그리며 세상을 살고 있나, 그리고 살아왔나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아주 작은 원일 때에는 이 세상을 눈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와 책상 둘레에 원이 마침 하나 카펫이 깔려 있네요. 제가 이 작은 원 안의 공간에서 이 방송국 공간 전체의 원을 나아가고, 그리고 이 방송국이 서초구에 있으니까 서초구 전체의 반경과 나아가서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 안에서도 허공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것이 서로 어디까지 연결되어 맞닿아 있는지를 생각하다 보면 지금 이 지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넘어서서 몇 억 광년, 헤아릴 수도 없는 시간을 넘어가면 그때는 이미 시공을 넘어서 버리는 것이다. 시간을 가늠조차 할 수 없고 공간을 가늠조차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 세계는 요 작은 원 하나는 우리의 가시권 안에 있지만 그렇게 점점 확대시켜 가다 보면 가시권을 훨씬 더 뛰어넘게 되죠. 우리가 우주 공간에 높이 떠서 지구를 내려다보지 않는 이상 한눈으로 감지할 수가 없는 정도의 크기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럼 그 세계를 또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건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지만 가능하지 않을런지요. 가만히 눈을 감고 의식을 집중하고, 그리고 아주 깊고 깊은 삼매, 명상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광대무변한 세상을 마음자리 하나에 그저 바늘로 점 하나 꾹 찌르듯이 그 자리에 모든 세계를 다 갖다 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크기라는 건 좁아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어지고요. 커지면 우주 공간이 아무리 확대된다 해도 그 안에 다 담을 수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내 한자리에서 우주를 갖다 놓으려면 바로 이 마음 한자리에 우주가 성큼 다가오는 것인데, 우리는 우주를 여행하기 위해선 어마어마하게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만 계속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생사거래라는 것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마음자락 하나 돌돌돌돌 펼치면 다 있는 것이고, 그 두루마리를 또 다시 돌돌돌 말아버리면 중내 사내하는 그 자리가 너무도 하찮아지고 사소해지는 것인데, 이제 1년의 끝자락이라는 12월,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서 있는 발걸음과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우주간의 어느 정도의 크기이며 넓이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멋진 시죠. 이런 시는 2번, 3번 반복해 읽어보고 노트에 좀 베껴 써보면서 사경하듯이 그렇게 필사를 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2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위해서 음악 띄워드립니다. 천사의 생일.
천사의 생일, 12월에 생일 맞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띄워드린다고 했는데요. 뭐 음력 생일이건 양력 생일이건 12월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방송 통해서 축하드립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거의 달팽이 편지 수준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으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126번님이 스님, 요즘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힘겨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부모로서 작은 힘이 되고 싶어요. 언제나 이 시간은 저를 평온하게 하고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러셨네요. 9404님은 스님 처음으로 인연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단풍을 물들지 않듯이 내 안에 묵혀있던 감정의 찌꺼기들을 내려놓는 힐링의 시간입니다. 문자 주셨는데 아마 이 방송을 처음 접하신 건가요? 앞으로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보고 하시다 보면 저절로 마음 공부가 될 거거든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5920님, 스님 방송 잘 보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그러셨네요. 1800님, 지난 10월 6일에 김제 금산사에서 1740배 절을 하고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정읍에 구절초 축제에 다녀왔어요. 절을 하고 난 뒤라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 도와주셔서인지 즐겁게 다녀왔고요. 지난 11월 6일은 결혼기념일이라 전남 순천 송광사와 순천만 생태 습지에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오리, 개, 그리고 저녁 노을, 바람, 다들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게 즐거워 보였어요. 언제나 이 방송 보면 차분해지는 마음이 참 좋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야, 1740배 절하고 순례도 다녀오시고 결혼기념일에 또 순천 송강사와 순천만 생태 습지까지 이렇게 다 한 바퀴 돌아오셨으니 큰 복을 누리신 겁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3212번님, 저는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다 보면 자장가 소리처럼 들려서 스르륵 잠이 들어버려요. 그런데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님의 음성으로 읽어주시는 시와 달팽이 편지 그리고 음악과 배경화면 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에 감사드려요. 여기 광주입니다. 그러셨네요. 방송 듣다가 스르륵 잠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엔 워낙 많은 분들이 불면증 약을 먹는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불면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잠을 잔다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라면 나무 아래 앉아서가 여러분께 약 먹지 않고도 잠을 잘 수 있게 한다면 그건 정말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5395번님은 이번 가을은 예전의 가을과는 좀 다릅니다. 혼자 집에서 법화경 사경을 하면서 부처님 법을 익히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름부터 이 방송과 인연을 맺은 이후 매주 목요일에 2시는 정말로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앙송과 배경음악, 나의 마음을 향기롭고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그러셨고 여기가 진해라고 하셨네요. 제가 11월에 진해를 다녀왔거든요. 해군들 모여서 수계법회 하는데 갔다 왔는데 정말 멀더라고요.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진해까지 다녀왔거든요. 가끔 진해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8830님, 나무 아래 앉아서 화면이 비치고 방송이 시작되고 있네요. 정목스님, 이 토지 공간도 함께 방송하고 있어요. 땅은 나무를 심어서 생명을 살려주고 나무는 땅에 심어져서 사람에게 행복한 삶의 터전을 보시하고 있잖아요. 순간마다 시간의 행복도 소중하지만 변함없이 스님의 터 잡은 공간도 인연입니다. 충북 음성에서 오태경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땅도 모두가 다 나무 아래 앉아서와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2589번님, 앱으로 항상 이 방송을 보는데 지금 TV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군요. 예쁜 단풍과 멋진 음악과 주말 선물이 따로 없네요. 병원에서 영상을 안 보고 늘 듣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집에 다니러 왔습니다. 저의 가을도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하기 위해 작은 나눔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자를 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하셨네요. 광주에 제가 갔을 때 아마 그때 저를 보셨던 모양이에요.
신랑과 아들과 함께 사진까지 찍었다 하셨는데 거기서 보았던 분이군요. 고맙습니다. 병원에 누가 아프신 거예요?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5354님, 스님 방송을 통해 지중한 법문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4519번님, 민둥산 억새꽃 축제할 때 억새에 바칩니다.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안타깝게 불이 났다고 하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을에서 겨울로 지나가는 이때에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이제 겨울로 들어가면서 특히 산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거듭거듭 당부드리고 부탁드려야 하는 것이, 여름산과 달리 가을 겨울산 이때에는 여러분이 라이터를 가져간다든지 성냥불을 그어댄다든지 이런 걸 산행할 때는 무조건 몸에 부착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는 것만큼 산에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등산을 하고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기려면 보호하고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침 이렇게 억새꽃밭에 억새가 피어 있는 곳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노라라고 하는데, 억새밭에 불이 나면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소방관이 뜰 짬도 없이 다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부디 거듭 부탁드립니다. 산행을 즐기고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등산이 일상화가 되어 있으신 분들, 제발 산에 가셔서 뭐 성냥과 라이터 같은 걸로 불 딩기지 않는 거 꼭 좀 명심 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나무 한 그루가 자라려면 조그마한 나무 하나도 10년 세월이 걸리고요. 우리가 살아온 100년 시간이 지나도 그 나무는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몇백 년을 살아야지만이 나무는 엄청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며 인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중하게 보호하고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산불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또 이제 열을 좀 내고 있죠. 정말 산불 나면 산사들이 또 다 절들이 깊은 산 속에 있잖아요. 이 화재에 한번 소실이 되면 얼마나 많은 정신과 문화재를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까? 거듭 다시 부탁드립니다. 몇 분만 더 소개할게요. 7745번님은 아는 것도 힘도 없음을 새삼 느끼며 모든 걸 부처님께 맡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힘도 없다. 제대로 공부하신 것 같은데요. 3769번님, 스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김수로 왕과 허황후가 사셨던 가야 왕국 김해입니다. 김해 소개 아주 멋지게 하시네요. 며칠 전에 제가 몸담고 있는 바람일 선원에서 성지 순례를 불영사, 휴휴암, 낙산사에서 1박을 하고 부석사를 다녀왔습니다. 불영계곡 단풍이 절정일 때라 너무도 좋아서 혼자 주절거려 보았습니다. 가을 천축산이 불영계곡 명경물에 알록달록 단장하느라 하루해가 짧고 행복한 가을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차가워지는 바람에 스님을 비롯한 모든 인연 있는 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또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기로 하죠.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서 정목스님 검색하시면 나무 아래 앉아서 홈페이지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와 댓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TV에도요, 나무 아래 앉아서 채널이 새롭게 개설되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정목스님 4글자 검색하셔서 구독하기 누르시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 방송을 감상하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다가 ARS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그 보시 공덕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데 늘 정진하겠습니다.
우리도 양희은 씨의 목소리 따라 한계령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계령입니다.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저 산은 내게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등을 떠민다. 하산하라 그러는데 이제 하산을 해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하산을 해서는 중생세계, 사바세계에서 또 우리가 작은 선행 하나라도 하면서 세상을 빛내며 살아야 되겠죠. 중국의 유학자였던 왕양명은 산속의 적을 물리치기는 쉬우나 마음속의 적을 없애기는 어렵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매 순간 마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번뇌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전 오늘 또 헤어질 시간이네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